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이런 언어는 없었다. 이것은 예술인가 언어인가? 네, 스마트 미디어 인재 개발에서 R을 강의하고 있는 박병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R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대체 R을 왜 사용하는지,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R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란 언어는 통계 데이터 수정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뭐 이전에 SPSS라든지 SAS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 언어에서 좀 더 뛰어난 효율을 발휘하고 있지만 R이라는 언어가 이게 지금 화두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각화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게 있죠. 금액, 무료입니다. R은. 이제 SPSS라든지 SA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개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했을 때 R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래밍이지만 그래픽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R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 분석, 통계 기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는 함수를 만든다든지 자동화 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제 사용자끼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R이라는 걸 검색만 해도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라든지 이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또는 시각화가 목적이다 하시면 R을 통해서 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뭔가 분석 결과를 뭔가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뭔가 앱, 어플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하시면 파이썬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언어가 R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언어,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자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집중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또는 R을 통해서 뭔가 시각화를 해주고 싶어 하실 때는 R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R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은 왜 R일까요? 딱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뭐 A도 될 수 있고 뭐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겠지만 왜 하필 R일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두 사람은 로스 이아카와 로버트 젠틀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컴퓨터 학자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뭔가 통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 통계를 해야겠다 해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름 뭘로 지을까? 우리 첫 글자 둘 다 R이네 하면서 첫 글자를 따서 R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고요. R이라는 언어는 1993년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뭐 다양한 언어들인 SPSS, SAS라는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더 뛰어난 또는 월등히 통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굳이 R을 사용해야 되나요? 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멋진 말을 남기게 됩니다. Both inexpensive and beautiful. Why use anything else? 무슨 말이에요? 저렴하고 그리고 beautiful은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뭔가 성능이 뛰어나다 또는 월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hy use anything else? 굳이 다른 걸 왜 사용하냐? 뭐 다른 언어들 네 뛰어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싸죠. 하지만 R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시각화라든지 또는 통계적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R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R을 사용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1번 reproducibility, 재현성, 재현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전에 분석했던 결과를 다른 자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분석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거죠.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때 분석을 다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우리 서로 회사라든지 친구들끼리 소통이 잘 돼야지만 재밌죠. 마찬가지로 R을 내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힘든 일이 있어. 또는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려. 우리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할 때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나요? 선생님 찾아가나요? 아니죠. 누구 찾아가? 친구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이 R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메일이라든지 구글,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이라는 게 어디서 주로 사용되냐 찾아봤더니 앞에 보이시는 기업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우버, 뭐 에어비앤비,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분류 언어로서 또는 통계 언어로서 R을 중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분석 기법에 R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도 뭐 고객들의 뭐 성향 이런 걸 조사할 때 R이라는 언어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대회 참가들이 사용하는 R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것 같지만 앤서니 골드블룸이라고 캑을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 경진대회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세미나를 주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캑을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캑을 대회에서 제출된 모델 중에 약 25%가 R이라는 언어를 기반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R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상금도 타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들도 있지만 캑을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R이라는 언어를 기반을 두고 한 게 무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R을 통해서 어떠한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R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나이팅게일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 그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알고 있지만 위대한 간호사 또는 백의의 천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간호사이자 통계학자,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차트로 표현해서 위생에 대한 좀 더 중요성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간호사로 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썼던 차트를 활용한 게 바로 나이팅게일 차트라는 게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거 비슷한 차트도 있죠. 파이 차트, 원으로 생긴 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우리 방학 시간계획표 원 모양에 그리게 되죠. 그게 바로 파이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럴레이션 매트릭스 히트맵, 상관행렬 히트맵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1로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완벽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를 볼 수가 있고요.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즉 서로가 연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비례 관계, 얘가 올라가면 반대쪽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에 가까운 건 뭘까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머신러닝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시각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나무. 우리가 단순히 예, 아니요로 물어봐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지금 비가 오는가? 아니요. 비가 오는가? 예. 학교를 갈 것인가? 예, 아니요.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도 R에서 시각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좀 좋아하시겠네요. 스타 차트. 이 스타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그죠? 인기 게임,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뭐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임 보시면 선수들의 능력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능력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타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산포도, 디그리 오브 스캐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점으로 찍은 겁니다. 이제 산포도라 해서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약간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비례라는 거. 얘가 증가하면 얘는 낮아지는구나. 얘가 증가하면 얘가 낮아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로 단어들이 또는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우리가 선을 연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랑 함께 R을 통해서 쉽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지도 시각화 얘도 좀 많이 보죠. 얘는 뭐냐면 서울시 구별로 치킨 주문 전화량을 한번 시각화를 한 건데 이 단순히 글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구별로 색깔을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이쪽 구가 좀 더 치킨을 많이 시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함께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바로 텍스트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또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글씨를 내가 명사를 추출한 다음에 이 명사들을 추출한 거를 시각화하는 거, 그게 바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저랑 함께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R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R이라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시각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 R을 설치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